1월이랑 2월은 너무 잘하셨는데 막판에 초심을 잃으신 건 아닌지.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초심을 지킨 거죠. 이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1월달, 2월달 매매 내역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1월, 2월 매매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심을 잃었다는 거는 아마 마지막 네 종목 지금 손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분위기 심상치 않다. 바뀔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하고 시장 빠지면은 우리가 그 현금을 저가 매수 타점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시가 빠지는 거는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계획대로, 원칙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VIP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린 게 세 가지 있어요.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을 하겠다.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내 소신과 원칙은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장 핑계대지 않겠다. 그거는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2달간 저희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대응 관점이 어땠습니까? 저는 제 초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종목 손절한 거는 분명히 맘 아픈 거긴 해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거기도 하고. 하지만 비공개 방송에서도 충분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절대 초심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죠. 항상 최상의 결과를 좀 보여드려야 하고, 그걸 기대하고자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는 거고, 언제나 그렇듯 이 3월 달에도 방송을 접을 각오로 열심히 잘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자, 3월 4일 오늘자 오전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 증시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금 굉장한 급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어요. 전일 다우지수가 1.48%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64%, 그리고 S&P 500이 1.7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1%, 미국의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지 싶었지만 다시금 금요일 시가와 저가를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주말간에 굉장히 부각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거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3월 4일부터는 이제 관세를 지금 한 달 유예 처리가 되었는데, 유예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3월 4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이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캐나다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 알겠다. 우리는 준비가 끝났고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준비가 끝났다 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인 세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정말로 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부각이 되었어요. 근데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가 시장에서 모르는 내용을 한마디 더 뱉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었냐? 트루스 소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더더욱 늘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이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농업의 결과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미국의 농업을 되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의 발언을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품목들도 이제 관세의 영향을 빠져나갈 수 없다, 관련 우려까지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미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었지만 비트코인도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하니마니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굉장한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미증시가 빠지면서 다시금 비트코인도 그 상승분을 곧대로 반납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같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던 게 물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결국 지금 국제 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오펙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 오펙 플러스가 여태까지 감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4월 달부터는 이제 증산 정책을 좀 고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대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배럴당 60달러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국제 유가의 추이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슈. 엔비디아가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요인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블랙웰. 이 블랙웰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블랙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만, 베트남 등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 수출 통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블랙웰을 수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까놓고 보니까 블랙웰이 대만과 베트남에 수출된 물량을 토대로 중국으로 우회 수출이 되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미국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그리고 블랙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강화가 더더욱 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야기되면서 엔비디아가 10%에 가까운 급락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미증시 주말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게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급하게 이거다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에 올려둔 게 하나 있습니다. 증시 급락에 대해서 과대낙폭주를 선별할 수 있는 검색식을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두었거든요. 이게 증시가 빠지고 나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 반발 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을 선별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제가 세팅을 좀 해둔 거예요. AP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 내용들 확인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대낙폭주에 대한 종목 선별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까지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핑계를 대고 푸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핑계는 추호도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 근데 저처럼 주식을 업으로 삼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시장을 핑계대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건 내가 창피해서 그렇게 못해요. 쪽팔린 짓이야 솔직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식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은 상승장에는 그 다음 위기를 불안해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 하락장에서는 준비된 계획을 실천하면서 그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게 덕목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잘 맞췄잖아요. 이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 시작! 오늘 단타 종목 없으면은 무리해서 안 할 거예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한대요.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종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발언의 강도가 높아요. 젤렌스키 다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말을 점점 더 서슴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나름 전략적인 것 같지만 꽤 세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싶어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채팅창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불안감 섞인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대세 하락장의 초입이라는 생각들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한국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저저번 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변할 수 있다. 손절할 종목은 손절을 하고 지금은 최대한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강조를 계속해서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게,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은 매수 기회로 기다리자,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실제로 4종목을 연속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 손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제 원칙과 전략대로 손절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전략들, 공개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갈 건지, 우리가 지금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쌓아둔 현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증시가 빠지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가격과 자리에 오는 게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1차 매수 비중을 이제 확실하게 실어서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진짜 큰 매매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을 위한 응고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에는 안정적인 자리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예요. 이번 주니까 조금만 한번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1월이랑 2월은 너무 잘하셨는데 막판에 초심을 잃으신 건 아닌지.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초심을 지킨 거죠. 이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1월달, 2월달 매매 내역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1월, 2월 매매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심을 잃었다는 거는 아마 마지막 네 종목 지금 손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분위기 심상치 않다. 바뀔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하고 시장 빠지면 우리가 그 현금을 저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시가 빠진 거는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계획대로, 원칙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VIP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린 게 세 가지 있어요.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을 하겠다.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내 소신과 원칙은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장 핑계대지 않겠다. 그거는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2달간 저희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대응 관점이 어땠습니까? 저는 제 초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종목 손절한 거는 분명히 마음 아픈 거긴 해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거기도 하고. 하지만 비공개 방송에서도 충분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절대 초심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3월 달에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일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상승장에는 굉장히 즐겨요. 주식시장을 굉장히 즐겨. 근데 그 다음을 안 봐. 생각도 안 해. 하락장에 대응을 하고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한숨만 쉬고 멍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럴걸요? 시장 오를 때 오히려 현금화 계획을 미리 세워둘 거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가매수 종목들 추리느라 더 긴장하고 더 공부해요. 상승장일 땐 뉴스를 왜 봐? 뉴스 안 봐요. 영양가가 없거든. 듣기 좋은 뉴스는 주식쟁이한테 독이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신나요. 이미 상승장에서 난 차익 실현 다 했고 내가 다시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시장의 기류와 반대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가져보세요. 결국은 준비와 대응을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하느냐 혹은 못하느냐,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들 겁니다. 단타는 패스합시다. 오늘 보고 있던 종목이 한 2개, 3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오전장 수급 너무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경우예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게 MOT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가 빠질 때 내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수급이 꽤 모인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 이슈적으로 증시 오르니까 곧바로 나락을 가잖아요. 이게 지금 고가 기준으로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오늘 증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VIP 여러분들, 그리고 종목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 종목 하나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인지. 그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입니다. 슬슬 준비하세요. 우리 저번에 13% 먹고 나왔던 종목 하나 있잖아요. 다시 들어갈 거라고. 그거 제가 참으라고, 이탈할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머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현금 확보 많이 해놨고 그 현금을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쓴다고 무조건 곧바로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의 스탠스가 공격적으로 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고객 감사 이벤트를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전화해가지고 혜택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벤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일단 동시효과는 8시 50분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체거래소 매매 시간이기 때문에 50분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지금은 10개 종목밖에 매매가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말까지 가면은 350개의 종목이 포함이 되고 이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4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800개의 종목이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월 말에 거래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4월 달부터는 800개의 종목이 포함이 된다. 동시호가의 시간이 바뀌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는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 포인트까지.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MTS나 HTS에 이제 그 메뉴 관계 생겼을 거예요. 옵션이 넥스트레이드로 볼지 KRX로 볼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편입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단타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2025 대표 테마주 먼저 가지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1분 만에 관심 종목 지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올려두었는데 저희가 엑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엑셀을 저희 증권사 관심 종목으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보기에 시장이 오늘보다 좀 더 안정적인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 해봅시다. VIP 회원분들은 슬슬 현금 쓸 준비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방송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오후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이제 슬슬 저희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도 드려야 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슬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